7월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쪼이는 서울 구도심 골목길, 낡은 간판들과 세월의 때가 묻은 건물들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등은 약간 굽었고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박만수, 75살입니다. 만수는 길거리에 버려진 캔 하나를 주워 담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캔을 줍는 일과를 시작한 것이죠. 80년대, 90년대 감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동네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골목 모퉁이의 작은 슈퍼 앞을 지나치려던 만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슈퍼 안으로 들어섰죠. 카운터 뒤에 앉아있던 40대 중반의 여자 미영이 만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또 왔네요. 영감님, 계산은 다음에 한다더니 언제 하실라고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영은 팔짱을 낀 채 만수를 노려보듯 쳐다봤죠. 그냥 외상장부에 적어두세요. 곧 갚을 겁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작고 조용했습니다. 미영은 코웃음을 치며 장부에 휘갈겨 적었습니다. 네네, 알았어요. 근데 영감님,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차라리 복지관 가시지. 만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인 채 슈퍼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미영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거렁뱅이 영감 때문에 장사도 안 되네.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돈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까지 무시해야 하나.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골목을 걷는 동안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힐끔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수군거렸죠. 저 영감, 매일 캔이나 주우면서 뭐하고 사는 거래? 글쎄, 자식들도 없나 봐. 불쌍하긴 한데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 만수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사실 듣고 있었지만 반응하지 않는 게 편했으니까요. 그렇게 골목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수가 사는 곳은 2층짜리 낡은 빌라의 반지하였습니다. 습기가 차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좁은 방이었죠. 방 안에 들어서자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만수와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액자를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죠. 2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아내는 만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 돈보다 마음을 먼저 챙겨요. 사람의 진심을 보고 살아줘요. 그때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20년 동안 가난한 척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몰랐죠. 만수가 이 동네 건물 4채와 토지 2필지를 가진 300억대의 부동산 자산가라는 사실을요. 만수가 매일 줍는 캔은 돈 때문이 아니라 산책 삼아 하는 일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만수의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불쌍하게 여겼죠. 만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바랐던 대로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만수는 라면을 끓여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만수에게는 어딘가 쓸쓸한 풍경이었죠.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처럼 골목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골목 입구에 뭔가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만수도 천천히 다가가 벽에 붙은 종이를 읽었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총회 안내. 순간 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죠. 와, 드디어 우리 동네도 재개발되나 보다. 이제 우리도 한몫 잡는 거지. 새 아파트 들어서면 땅값 대박이야. 사람들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조합 설립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민 동의서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이었죠. 이상하군. 재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건가? 만수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공고문을 읽고 자리를 떠났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만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영감님, 재개발 소식 들었어요? 돌아보니 동네 슈퍼주인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은 들뜬 표정으로 말을 이었죠. 영감님도 이 동네 사시니까 보상 받으시겠네요. 근데 영감님 같은 분은 별로 받을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미영의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다시 말을 이었죠. 그나저나 조합에서 설명회 한대요. 가보실 거예요? 가봐야죠. 만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미영은 대수롭지 않게 손을 흔들며 슈퍼로 돌아갔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죠. 만수는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만수 씨, 돈보다 마음을 먼저 챙겨요. 사람의 진심을 보고 살아줘요. 아내의 글씨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네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이 평화가 깨질 것이라는 걸요. 며칠 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재개발 조합 설립 총회가 열렸습니다. 평일 저녁이었지만 주민들은 빠짐없이 모여들었죠. 작은 회의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만수도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수를 힐끔 쳐다보곤 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단상 위로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가 올라섰습니다. 김도철,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건달 생활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동네에서 나름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도철은 마이크를 잡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동네도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도철은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동네는 이제 낡았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되면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러분 모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최소 몇 억은 기대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도철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죠. 이미 대형 건설사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동의서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 만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만수에게 쏠렸죠. 도철도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만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죠. 조합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건설사 이름이 뭡니까? 그리고 사업 계획서는 언제 공개되나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철의 표정이 굳어졌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철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곧 공개됩니다. 지금은 계약상 비밀 유지가 필요해서요. 그렇다면 주민 동의는 어떻게 받을 겁니까? 계획서도 없이 서명을 받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수의 질문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철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만수를 쳐다봤죠. 영감님, 걱정 마세요. 다 알아서 진행됩니다. 영감님 같은 분은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도철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만수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죠. 저 영감이 뭘 안다고 저러는 거야? 쓸데없이 분위기 깨네. 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도철은 다시 밝은 표정을 지으며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럼 동의서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동의서를 받아 서명했습니다. 미영도 서둘러 서명하며 옆 사람에게 말했죠. 드디어 우리도 떼돈 버는 거야.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만수도 일어나려는데 도철이 다가왔습니다. 도철은 만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영감님, 괜한 참견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해하시죠? 만수는 도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철의 눈빛에는 위협과 경고가 담겨 있었죠.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재개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동네 사람들은 모두 돈에 눈이 멀어 있었고 만수의 말에 귀 기울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자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죠.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소. 대답은 없었지만 만수는 아내가 무엇을 원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내의 유품들이 들어있었죠. 낡은 편지, 사진, 그리고 작은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쓴 일기였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 씨, 옳은 길이라면 꼭 누군가를 지켜줘요.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수는 공책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내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죠.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처럼 낡은 옷이 아니라 오래전 아내가 사준 단정한 옷이었죠. 만수는 지갑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서진 변호사, 20년 전부터 만수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서진 변호사, 만날 시간 있소? 물론입니다. 언제 어디서 뵐까요? 오늘 오후 동네 공원에서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네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곧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죠. 동네 사람들을, 그리고 아내가 사랑했던 이 동네를 지켜야 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움직이겠소. 당신이 원하던 대로 말이오. 오후가 되자 만수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정장을 입은 40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서진 변호사였죠. 서진은 만수를 보자 반갑게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드디어 움직이시는군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이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겼소. 서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만수는 재개발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서진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만수는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탁하오.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네에는 이미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 변호사는 약속대로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죠. 만수는 평소처럼 동네를 돌며 캔을 주었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 더 귀를 기울였고 동네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했죠. 어느 날 오후 서진이 만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는 서둘러 서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서진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죠. 서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합이 계약한 건설사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몇 년간 부실 공사로 문제가 된 곳입니다. 게다가 현재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죠. 더 심각한 건 이 재개발 사업 자체가 부실한 구조로 짜여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받을 보상금도 턱없이 적게 책정되어 있고 조합 측은 이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조합장 김도철은 주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건설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차분해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서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조사했는데 회장님께서 대부분의 실소유주이십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아내와 함께 이 동네에 투자했던 것이었죠. 당시에는 단순히 재산 증식이 목적이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만수는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조합장 도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네, 명의가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서진은 만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오. 조합 사무실에 소유권 증명 서류를 보내고 건설사의 부실 내역도 공개할 준비를 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회장님의 정체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소. 이제는 숨어 지낼 때가 아니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사무실을 나와 동네로 돌아왔죠. 골목길을 걷는데 저 멀리서 도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철은 몇몇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곧 건설사 대표가 직접 방문합니다. 그때 보상금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만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그들은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합 사무실에 큰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도철은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했죠. 순간 도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증명 서류가 들어 있었고 거기에는 박만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영감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도철은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조합원이 서류를 주워 읽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조합장님,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요? 법원 인증까지 받은 서류입니다. 도철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깔보던 영감이 사실은 이 동네의 실소유주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도철은 급히 건설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박만수라는 영감이 땅 주인이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건설사 대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한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 당장 그 영감을 만나서 해결해. 전화가 끊기자 도철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였죠. 도철은 조합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일단 이 사실은 주민들에게 알리지 마. 내가 직접 박만수를 만나서 해결하겠어. 그날 저녁 도철은 만수의 집 앞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만수가 문을 열었죠. 도철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들어오시오. 만수는 차분하게 도철을 맞이했습니다. 도철은 방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죠. 낡은 가구들과 초라한 방 구조를 보며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땅 주인이라면서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하고요. 영감님, 서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입니까? 영감님이 이 동네 땅 주인이라는 게?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요. 도철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말을 이었죠.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사정이 있소. 만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도철은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웃음을 유지했죠. 영감님, 아니 회장님. 우리 좋게 합의합시다. 재개발되면 회장님도 큰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조합이 계약한 건설사는 부실 회사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소. 도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죠. 조합장,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오. 주민들을 속이는 건 옳지 않소. 영감님, 아니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사 계약서를 공개하시오. 주민들이 받을 보상금도 투명하게 밝히시오. 도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수가 너무 많이 알고 있었죠. 도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회장님 혼자만의 동네가 아닙니다. 주민들도 원하는 일입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도철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도철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 동네 주민이요. 그리고 이제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소. 도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만수는 창밖으로 도철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철이 주민들을 하나둘 찾아다니며 무언가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만수가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미영이 다른 주민들과 수군거리며 만수를 힐끔거렸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미영은 고개를 돌려버렸죠. 골목 어귀에서는 몇몇 주민들이 모여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겼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만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영감이 땅 주인이래. 근데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았대? 뭔가 수상하지 않아? 만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동네 전체가 둘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과 만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로요. 오후가 되자 동네 회관 앞에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철이 긴급 주민 회의를 소집한 것이었죠. 만수도 조용히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철은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만수 영감이 사실은 이 동네 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철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고는 말을 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가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조합장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법무사에게 의뢰했는데 서류에 이상한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위조된 서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철의 말에 주민들은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사실 도철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주민들은 그걸 알 방법이 없었죠. 도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땅 주인이라면 왜 지금까지 캔이나 주우면서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손을 들고 말했죠. 맞아요. 저 영감이 슈퍼에서 외상으로 라면 사가는 거 제가 봤어요. 땅 주인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른 주민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뭔가 이상해. 재개발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만수는 뒤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도철은 만수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주민들에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감은 우리 재개발을 방해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돈 받는 걸 막으려는 거라고요. 그 순간 한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70대 초반의 박승철 할아버지였습니다. 승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조합장님,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만수 형님 말씀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철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승철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수 형님은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조용히 사셨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형님 말씀에도 귀 기울여야죠. 몇몇 노인들이 승철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 주민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미영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승철 할아버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재개발 안 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다른 주민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만수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죠. 도철은 속으로 웃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승철이 다가왔습니다. 만수 형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승철 형님. 걱정 마르시오. 형님, 제가 믿습니다.
형님은 나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만수는 승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동네에서 살면서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은 승철뿐이었죠. 만수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도철의 말만 믿고 있었고 만수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곳곳에 전단지가 붙기 시작한 것이었죠. 전단지에는 만수의 과거가 왜곡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박만수, 과거 사업 실패로 사람들에게 돈 떼먹은 사기꾼. 재개발 보상금 노리는 위험인물. 만수는 전단지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도철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만수는 사업 실패로 돈을 잃은 적은 있었지만 사기를 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빚을 갚기 위해 10년 넘게 고생했었죠. 하지만 주민들은 전단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만수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경계심과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미영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영감님, 아니 박만수 씨. 이제 우리 가게 오지 마세요. 사기꾼이랑은 장사 못합니다. 미영 씨, 오해요. 나는 사기꾼이 아니요. 오해? 전단지에 다 나와 있던데요? 우리 속이지 마세요. 미영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20년 동안 외상으로 물건을 사면서도 꼬박꼬박 갚아왔는데 이제는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만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죠. 만수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조용히 살 걸 그랬나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였죠. 만수는 얼굴을 들어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만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죠. 유민이? 네, 맞아요. 유민입니다. 유민은 어릴 때 이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았죠. 당시 만수는 몰래 유민에게 밥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유민은 나중에 동네를 떠났고 10년 만에 돌아온 것이었죠. 할아버지, 전단지 봤어요. 거짓말인 거 알아요. 어떻게 아나? 제가 확인했어요. 할아버지 진짜 땅 주인 맞아요. 서류도 다 진짜고요. 유민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만수에게 건넸습니다. 유민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던 것이죠. 할아버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전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만수는 유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이는 것 같았죠. 유민의 도움으로 만수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며칠 동안 유민과 서진 변호사는 조합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도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도철은 더 악랄한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민이 퇴근길에 골목에서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도철이 보낸 사람들이었죠. 유민 씨,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알겠죠? 남자들은 협박만 하고 사라졌지만 유민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유민은 만수를 찾아와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만수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젊은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그러던 중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서진 변호사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 소유의 토지 일부가 조합 측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위조된 매매 계약서가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회장님의 서명을 위조해서 토지를 넘긴 겁니다. 만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서진의 사무실로 향했죠. 서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만수의 서명이 적힌 계약서였지만 만수는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서류 위조입니다. 하지만 이미 등기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되찾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조사해보니 조합 내부에 법무사 출신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관여했을 겁니다. 만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네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졌습니다. 만수가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사람들을 사기쳐서 감옥에 갔다 왔다는 거짓 소문이었죠. 도철이 만들어낸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주민들은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거리를 걷는데 주민들이 돌을 던지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영감아, 좀 꺼져. 우리 동네에서 나가. 너 때문에 재개발 무산되면 우린 끝이야. 심지어 아이들까지 만수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왔죠. 방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는데 오히려 미움만 받고 있소. 만수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강한 척했지만 결국 75살의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죠.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의 불빛들이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죠. 유민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젊은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또 다른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만수의 얼굴 사진까지 실려 있었죠. 재개발 방해주범, 사기꾼 박만수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만수는 전단지를 떼어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슈퍼에 가려고 했지만 미영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죠. 결국 먼 곳의 편의점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길을 걷는데 한 무리의 주민들이 만수를 가로막았습니다. 도철도 그 안에 있었죠. 박만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우리 재개발 방해하지 마. 당장 동네에서 나가. 주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도철은 만수 앞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감, 아니 회장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조합에 협조하세요. 그럼 좋게 끝낼 수 있습니다. 만수는 도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건 옳지 않소.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돈을 원합니다. 당신이 방해만 안 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오. 도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장님은 돈이 많으시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만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사이를 지나 집으로 돌아왔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죠. 사진과 편지를 하나씩 꺼내보는데 상자 바닥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봉투였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내가 쓴 편지가 들어 있었죠. 만수는 손을 떨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만수 씨, 당신은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더라도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줘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요. 만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죠. 그 순간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요. 아내의 편지를 읽은 다음 날 만수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양복을 꺼내 입었죠. 거울 앞에 선 만수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영감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서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 변호사, 반격을 시작하겠소.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아내가 지켜보고 있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소. 서진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증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조합의 비리, 건설사의 부실 내역, 서류 위조 증거까지 다 있습니다. 좋소.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시오. 전화를 끊고 만수는 유민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유민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유민아, 미안하네. 자네를 위험에 빠뜨려서.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전 할아버지 편이에요. 고맙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싸울 거야.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만수는 유민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둘은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만수와 유민, 서진 변호사는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죠. 서진이 서류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조합이 계약한 건설사는 최근 3년간 부실 공사로 3건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중 한 건은 아직 재판 중입니다. 유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우리 동네 재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현재 재정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언제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주민들이 받을 보상금은 조합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애매한 조항들이 가득합니다. 나중에 건설사가 얼마든지 보상금을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민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사기잖아요. 주민들이 알면 난리가 날 텐데요. 그래서 조합장 도철이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서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철은 건설사로부터 5억 원의 뒷돈을 받았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만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실한 증거요?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토지를 위조 서류로 넘긴 사람도 찾아냈습니다. 조합 법무사 박재혁입니다. 그 역시 도철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유민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공개하면 조합은 끝장나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서진은 만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에 재개발 찬반 투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소. 그렇게 하겠소. 주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소. 다음 날부터 만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법적 서류를 정리했고 유민은 주민들에게 찬반 투표의 중요성을 알렸죠. 하지만
도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도철은 주민들을 계속 선동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모두가 부자가 된다고 박만수는 그걸 방해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죠. 주민들은 여전히 도철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민이 다시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골목에서 남자들이 유민을 밀쳐 넘어뜨렸고 유민은 팔에 상처를 입었죠. 유민은 곧바로 만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만수는 급히 유민을 찾아가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만수는 분노와 죄책감에 휩싸였죠. 유민아, 미안하네. 자네까지 다치게 해서.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면 되잖아요. 유민의 밝은 미소에 만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젊은이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승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승철은 걱정스러운 표우로 만수에게 다가왔죠. 만수 형님, 요즘 힘드시죠? 괜찮소, 승철 형님. 형님, 제가 몇몇 어르신들과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는 형님을 믿습니다. 찬반 투표 때 형님 편을 들겠습니다. 만수는 승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형님. 진심으로 고맙소. 우리는 오래 살았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있습니다. 형님은 나쁜 분이 아니십니다. 승철의 말에 만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조용히 살면서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게 감사했죠. 드디어 찬반 투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만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나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바른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오. 만수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아내의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결심을 다졌죠. 내일은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유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모든 준비 끝났어요. 내일 꼭 이겨요.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네, 유민아. 내일 보세.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지만 만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함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동네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마지막 대결이 펼쳐질 것이었죠. 투표일 아침, 동네 커뮤니티 센터는 이른 시간부터 주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찬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었죠. 주민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회관에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등을 펴고 걸어오는 모습이 달라 보였죠. 주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영감 오늘 왜 저래? 양복까지 입고 오다니 뭔가 꾸미는 거 아니야? 만수는 뒤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유민과 서진 변호사도 곧 도착했죠. 서진은 서류 가방을 들고 만수 옆에 앉았습니다. 주민들은 처음 보는 정장 차림의 여자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단상 위로 도철이 올라섰습니다. 도철은 자신만만한 표우로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투표로 우리 동네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여러분 모두 최소 3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도 들어서고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영이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조합장님 만세. 다른 주민들도 환호했습니다. 도철은 흡족한 표정으로 웃었죠.
그때 도철은 만수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일부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투표용지를 받으러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죠. 주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만수에게 쏠렸습니다. 조합장님, 투표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도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감님, 지금은 투표 시간입니다. 나중에 하시죠. 아니요. 지금 해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이 진실을 알고 투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만수를 노려봤죠. 만수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진 변호사도 서류 가방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박만수입니다. 2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주민들은 조용히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계속 말했죠. 여러분은 저를 가난한 영감으로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 변호사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등기부등본이 떴죠. 저는 이 동네 건물 4채와 토지 2필지의 소유주입니다. 총 자산 가치는 300억 원 정도 됩니다. 회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봤죠. 도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전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돈보다 마음을 먼저 챙기라고, 사람의 진심을 보고 살라고 했습니다. 만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민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가난한 척을 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미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충격에 빠졌죠. 만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서진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건설사의 부실 공사 내역이었죠. 조합이 계약한 건설사는 최근 3년간 부실 공사로 소송을 당한 회사입니다. 현재 재정 상태도 매우 불안정합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계약서입니다. 조합장님이 약속한 보상금은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됩니다. 계약서에 교묘한 조항들이 숨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도철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죠. 거짓말입니다.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것은 조합장 김도철 씨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건설사로부터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뒷돈입니다. 회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철은 얼굴이 새빨개졌죠. 이건 사업 진행비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인 통장으로 받으셨습니까? 조합 통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서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민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진짜입니다.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은 겁니까?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증거를 모으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승철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철이 그 자식,
우리를 이용한 거였어. 다른 주민들도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철은 뒤로 물러나며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더 이상 도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주민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만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시작된 재개발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진실에 기반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조용히 만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만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동네의 땅 주인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살아왔고 추억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단지 서류상의 주인일 뿐입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죠. 경찰은 도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도철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도철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는 도철의 모습을 주민들은 멍하니 바라봤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도철이 경찰에게 끌려간 후 회관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만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주민들은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재개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승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만수 형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조합을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건설사와 계약해야 합니다. 서진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제가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재정적 지원도 하실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놀란 표정으로 만수를 쳐다봤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제가 가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회장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일어나 만수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만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본 건 당연합니다. 저도 제 정체를 숨겼으니까요. 만수는 주민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20년 동안 가난한 척을 하며 산 건 저의 이기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유언을 핑계로 사람들을 시험한 것이니까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이 동네를, 아내가 사랑했던 이곳을 지키고 싶습니다. 승철이 만수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저희가 형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동네를 지킵시다. 주민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관은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죠. 며칠 후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조합이었습니다. 만수는 조합의 고문을 맡았고 승철이 새 조합장이 되었습니다. 서진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맡았고 유미는 사무국장이 되었죠. 제대로 된 건설사와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고
보상금도 합리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동네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하나둘 정비되었고 골목길도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천천히 진행했죠. 만수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하나를 지역 복지센터로 내놓았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공간과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 공간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유민이 복지센터의 첫 책임자가 되었죠. 미영은 슈퍼를 정리하고 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얼마나 무례했는지. 미영 씨, 이제 그만하시죠. 다 지난 일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영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동안 외상값입니다. 장부를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만수는 웃으며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이미 제가 미영 씨에게 드린 겁니다. 하지만 대신 복지센터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더 큰 보답입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는 미영의 어깨를 다독였죠. 저녁이 되자 만수는 복지센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동네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멀리 새로 정비된 건물들이 보였고 골목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지만 아내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당신 말대로 살고 있어요. 사람의 진심을 받고 바른 길을 걸었어요. 만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이 동네를 지켰어요. 이제 사람들도 진심으로 대해줍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만수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민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유민아, 왔구나. 할아버지, 복지센터 개소식 준비 다 끝났어요. 다음 주에 열립니다. 고맙네. 자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유미는 만수 옆에 섰습니다. 둘은 함께 동네를 바라봤죠. 할아버지, 이 동네 정말 좋아졌어요. 사람들 표정도 밝아졌고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만수는 유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민아, 자네가 이 복지센터를 잘 이끌어줘야 해. 어르신들도 돌보고 젊은이들도 도와주고. 네, 할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 후 복지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였죠. 만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이 복지센터가 문을 엽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의 공간입니다.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젊은이들의 꿈터입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때 이 동네는 거짓말과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과 신뢰로 가득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동네입니다. 승철이 앞으로 나와 만수를 안았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만수를 향해 박수를 보냈죠. 만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당신의 유언대로 살았어요.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네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죠.
한때 투명 인간처럼 살았던 만수는 이제 사람들 속에서 따뜻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난한 척 살았던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수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네는 계속 변화하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